안녕하십니까. CA의 신뢰성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방법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발표를 하게 될 한국 MSC 소프트웨어의 김성훈이라고 합니다. 사실 제목이 너무 거창하고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만 있어가지고 굉장히 부담이 있긴 하지만은 CA를 여태까지 해왔고 앞으로 계속 할 거고 또 기술 지원을 하면서 느꼈던 많은 고민들이 있었는데 그런 문제들을 같이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사용하는 용어들의 혼동이 좀 있을까봐 미리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는 사안이 있는데요. 제가 타이틀에도 썼지만은 CAE, 컴퓨터 에이디드 엔지니어링, 그리고 같은 개념으로 쓰이는 것들이 시뮬레이션, 또 해석, 버추얼 테스트 이런 것들이 다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이것들을 혼용해서 쓰더라도 같은 뜻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 드릴 내용은 CA의 신뢰성, 그리고 생산성, 그리고 세 번째는 자동화를 통한 신뢰성 및 생산성 향상, 그리고 마지막은 마무리하는 형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 40년 동안 시뮬레이션, CA의 기술은 단품에 대한 트러블 슈팅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로는 아주 복잡한 시스템, 풀 비클이라든가 아니면은 항공기에 대한 모델이라든가 이런 복잡한 시스템에 대한 해석까지 발전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제품 개발들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된 하나의 분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요. 하지만은 이런 분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지만 아직 문제점으로 남아있는 부분들이 이런 굉장히 빨라지는 제품 개발 주기에 맞춰서 좀 더 해석을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그리고 얼마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해서 해석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이 결국 해결에 대한 현안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을 어떤 방법을 사용을 해서 해결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은 더 큰 문제는 그 안에는 사실 들어가 보면은 이런 해석을 수행하는 엔지니어들, 제대로 된 엔지니어들을 찾기도 쉽지 않고 또 그런 엔지니어들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교육하고 발전시키느냐 하는 부분들도 또 하나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엔지니어가 새로운 툴 혹은 해석에 대해서 접근하기 위해서는 저희 회사들도 교육을 하고 있지만은 툴의 사용법 또 해석에 대한 방법론 등을 교육시켜야 되고 또 이런 교육 후에도 꾸준한 트레이닝, 꾸준한 연말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해석 결과와 시험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평가하고 인정받는 데 도달하기까지에 대한 시간과 비용, 즉 러닝 커브가 굉장히 많다라는 그런 문제점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들은 이런 비용들을 줄이고 좀 더 효율적이고 신뢰성 있는 해석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론을 어떻게 구축할 거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뢰성이라고 하는 부분부터 먼저 얘기를 할 건데요. 신뢰성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신뢰성에 대해서 일관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신뢰성이 어떤 요인이 되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떤 제품 혹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현상에 대해서 신뢰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예측 가능하다는 거고 그 예측 가능하다는 거는 늘상 어떤 인풋과 어떤 현상에 대해서 일관된 어떤 반응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일관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CA의 신뢰성을 가장 중요하게 좌우하는 것들이 바로 일관성이 되겠는데요. 그 일관성이 어떤 것들인가를 한번 살펴보면은 아래쪽 좌측 그림을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좌측 그림은 두 명의 사격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빨간색과 파란색이 이제 각각 한 명이 사격을 한 결과가 되겠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두 명의 사격 결과 중에 어떤 부분들이 더 일관되고 더 신뢰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도 대부분이 생각하시겠지만은
비록 정중앙에 있지는 않지만은 왼쪽에 몰려있는, 왼쪽 상단에 몰려있는 붉은색 사격이 좀 더 신뢰할 만하다, 일관된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이런 붉은색 상단에 있는 붉은색에 대한 그 사격 결과는 사실은 약간 뭐 가늠자 조정이라든가 약간의 조건을 변경을 통해서 쉽게 중앙으로 이동을 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도 할 수 있고 그런 그 방법론은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은 이걸 일관되게 파란색과 같이 퍼져 있는 분포를 줄일 수 있는 것들은 상당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UA에 있어서도 이런 분포의 일관성을 가지게 하는 것들이 이제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이는 거는 이제 경향의 일관성입니다. 만약 상당히 그 최근에 해석들은 많이 수행되고 있기 때문에 해석 결과들에 대한 시험에 대한 비교 평가들을 계속 꾸준히 여러 케이스에 대해서 수행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직도 일부 회사들에 가서 의견들을 들어보면은 해석 결과가 어떤 케이스는 뭐 50% 이상 혹은 30% 이상 더 많이 나오다가 어떤 케이스는 뭐 한 10% 밑이 나온다든가 이런 일관된 어떤 차라리 많게 나오고 계속 꾸준히 나오는 일관된 결과 경향을 보이면 좋을 텐데 많았다가 적었다가 하기 때문에 오히려 신뢰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털어놓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경향의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들도 꾸준하게 어떤 좀 더 많이 나오거나 어떤 패턴을 보이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은 설계안에 대한 정확도는 약간 떨어질 수 있겠지만은 실제 설계에 중요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지금 다음 슬라이드도 얘기를 하겠지만 이런 일관성들을 어떻게 확보를 할 거냐 하는 얘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관성이라는 거는 제일 좋은 그림이 지금 슬라이드에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어떤 회사가 있는데요. 회사에 어떤 동일한 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8명이 있어서 모든 해석들을 다 처리하는 그런 소위 말해서 클론이 있어가지고 정말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동일한 해석 또 여러 가지 해석을 수행하더라도 여러 대상을 수행을 하더라도 동일한 비슷한 결과들을 낼 수 있다 하는 것은 정말 최고의 어떤 일관성을 보여주게 되겠죠. 하지만은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최근 한 4년 전 정도에 아주 유명한 이름을 밝히기는 어려운데 OEM 자동차 회사에서 재밌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 실험이라는 게 동일한 해석 모델을 제공을 하고 메시 모델도 동일한 모델을 제공을 하고 해석 방법이 정확하게 기술되어 있는 문서를 제공을 하고 입력전 강성이라고 하는 해석, 포인트 모빌리티 해석이라고 하는 것을 수행을 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아주 놀라운 결과가 나왔는데 해석 결과로 나오는 진동 폭의 크기가 최대 100배의 차이가 났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제공하는 데이터들을 동일하게 제공을 하고 어떤 프로세스들도 문서로 기술되어 있는 것들을 제공을 했는데도 그 결과에서는 100배 차이가 나온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어떤 시스템 주변의 어떤 문서라든가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구비를 하고 제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휴먼 에러가 발생을 하거나 각각 엔지니어 혹은 담당자들의 편차를 무시를 하고 그 결과를 예측을 한다면 그 결과는 사실 일관성이 구축되기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다음 슬라이드에 보이는 것처럼 모든 회사는 동일한 엔지니어가 엔지니어가 있지 않습니다. 또 대부분의 경우 해석팀이 꾸려져서 해석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석팀이 꾸려져 있는 경우는 여기 그림과 같이 다른 해석 결과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물론 이 슬라이드에서 제가 원 배드 엔지니어라고 돼 있지만은 사실은 해석자들 간의 격차, 편차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해석자 중에 이제 신규 인력이 투입돼 가지고 신입 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런 편차가 생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결국 현실적으로는 모든 회사가 여러 명의 인원들이
해석을 수행을, 팀을 구성해서 해석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런 그 휴먼, 그 각각 엔지니어들 간의 편차를 무시할 수 없는데, 그걸 해결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론이 있을까 하는 건데, 지금 현재 제가 슬라이드에는 자동화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혹은 템플릿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 자동화에 앞서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표준화가 되겠습니다. 물론 뒤에 이제 앞서도 언급을 했겠지만은 자동화에 대한 얘기를 하겠지만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표준화가 되겠습니다. 이런 표준화를 특히 최적화된 베스트 프랙티스를 표준으로 적용을 해서 전사적으로 어떻게 활용을 할 거냐, 또 확산을 시킬 거냐, 그리고 그걸 어떻게 유지 관리를 할 거냐 하는 것들이 CA에서 일관성을 확보하는데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아무리 그 엔지니어들 간의 격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나름 여태까지 보면 CA라고 하는 그 분야에 종사하는 엔지니어들은 하이 퀄리티, 소위 말해서 고급 교육을 받았던 그런 엔지니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엔지니어들이 수행을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엔지니어마다의 결과들이 편차들이 생긴가 하는 것들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밑에 보여지는 그 도표는 해석 진행 과정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모델을 구성하는 프리 프로세싱, 계산을 하는 솔빙, 그리고 포스트 프로세싱, 리포팅 과정들을 일반적으로 거치게 됩니다. 이런 거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엔지니어들은 문서나 다른 그 교육을 통해서 배우는 것 이상으로 더 많은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사실 그 누구도 물론 일반적으로는 그런 그 교육을 통해서 일부분은 이제 습득이 되지만은 대부분 경험이라든가 아니면 나름 판단 기준에 의해서 선택을 다양하게 해야 됩니다. 한번 들여다보면은요. 맨 첫 번째 요소를 생성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CA 하면은 뭐 유한요소법이 대부분이 되겠는데 주로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소를 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요소의 크기는 어떻게 할 거냐, 요소의 퀄리티는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요소는 어떤 요소로 만들 거냐, 뭐 헥스 요소로 할 거냐, 아니면은 쉘 요소로 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해석에 대해서 계산 시간이라든가 대상의 형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양한 판단 기준, 다양한 선택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단위계는 어떻게 구성을 할 거냐 하는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죠. 특히 앞서 얘기했던 것보다 단위계의 경우에는 제 경험에 비춰보면은 해석 결과에 아주 지대적인 그 굉장한 편차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요인들 중에 하나가 이 단위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최근에는 이런 부분들을 표준화하는 그런 회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물성치의 경우입니다. 물성치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선형 해석 분야에 대해서는 물성치는 굉장히 지금 많이 표준화되어 있고 주변의 자료들도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최근 들어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 비선형 해석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 물성치에 대해서 정의 방법이라든가 또 머티리얼 딥이라든가 이런 그 표준 머티리얼을 구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물성치 정의하는 부분들에도 상당히 어려움들이 있고 많은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기타 경계 조건에서도 뭐 집중하중을 줄 거냐, 분포하중을 줄 거냐, 또 솔버의 옵션을 어떻게 선택을 할 거냐, 결과 분석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그 굉장히 많은 선택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동일한 그 툴을 쓰고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 해석을 하더라도 엔지니어별로 결과들이 차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앞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이렇게 그 다양한 선택들에 있어서 우리가 그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CA 프로세스에 대해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건 어떤 그 방법이 있을 거냐 하는 걸 제가 차트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베스트 프랙티스, 최적화된 프랙티스를 선정을 하고 그 선정된 프로세스를 표준화하고 그걸 전사의 또 해석팀 내에서 확산해서 공용화해서 사용하는 게 그 답이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걸로는.
그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하나는 문서화, 그 두 번째는 자동화가 되겠습니다. 문서화의 경우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쉽게 단시간에 구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문서를 실제로 엔지니어들이 잘 따라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데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이 문서로 돼 있는 베스트 프랙티스를 엔지니어들마다 모두 교육을 시켜야 되고 또 신규 인력이 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재교육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문서화로 돼 있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또 잊어먹으면 또 재교육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사실 그 유지보수라든가 확산의 어려움이 이제 문서화의 어려운 점이 있고요. 자동화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전사적으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하지만은 현실적으로 개발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이고 또 개발된 그 자동화 툴을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 보수 관리하는데 사실 어려운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자동화에는 또 어려움이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CA 일관성, 신뢰성의 그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인 일관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CA 하면은 또 고민하는 것이 이제 그 신뢰성에 대한 주요 요인 중에 하나가 애큐레시, 정확도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 정확도는 해석자가 항상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사실 그 정확도를 어디다 맞추냐면은 사실 피지컬 테스트의 결과에 보통 맞춥니다. 흔히 하는 속담으로는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해석 결과는 해석 담당자만 믿고 나머지 사람은 아무도 안 믿는다. 그런 농담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시험, 우리 피지컬 테스트의 결과는 시험 담당자만 안 믿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믿는다라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그 해석 CA의 결과들은 대부분 피지컬 테스트의 결과와 많이 비교를 하고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피지컬 테스트에 대한 오차는 과연 없는 건가 하는 걸 한번 보도록 하시죠. 우리가 보통 인장시험을 하는 그림을 제가 보았는데 과연 인장시험의 재료 시편이 제대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시험기 오차는 없는가, 또 결과 분석기 하는 오차는 없을까 하는 부분들에 대한 오차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마찬가지로 휴먼 에러를 빼고 버추얼 테스트의 오차는 사실은 프리 프로세서의 오차, 물론 메시하는 부분들의 오차가 있긴 하지만은 그리고 솔빙 오차 그리고 포스트 프로세서의 오차들이 이제 실제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솔빙에 대한 오차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MSC 소프트웨어 같은 솔버 개발하는 회사에서 책임을 지고 연구 개발해서 그 오차를 줄여 나가야 될 거고 나머지 프리와 포스트 프로세서에 대한 오차도 마찬가지로 저희 회사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벤더에서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 외에 나머지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 애큐레시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부분은 바로 프리 프로세싱, 우리가 재료의 시편을 피지컬 테스트에 준비하듯이 재료의 데이터를 양질의 데이터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가 제대로 쓰이는지를 밸리데이션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꼭 일반 해석 프로세스에 삽입을 해서 적용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다시 얘기하지만은 이 애큐레시 측면에서도 베스트 프랙티스를 재활용하고 표준화하는 게 이 신뢰성 중에서도 애큐레시에 대해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론이 되도록 되겠습니다. 여태까지 그 두 가지 그 신뢰성을 구성하고 있는 일관성과 정확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CA의 생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성은 뭐 쉽게 얘기하는 그 생산성을 받아들이기에는 보통은 그 스피드를 생각을 할 겁니다. 빨리. 맞습니다. 프로덕티비티의 그 주요 구성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스피드입니다. 얼마나 빨리 할 거냐. 그죠. 그리고 대신 또 하나의 여기는 여전히 이제 애큐레시는 유지를 해야 되겠죠. 물론 우리가 그 TV 프로그램에 보는 그 달인의 경우에도 보면은 굉장히 빨리 동일한 그 결과들을 만들어냅니다. 결국 숙련된 엔지니어가 스피드를 좌우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스피드에 대해서는 자동화가 또 하나의 솔루션이 될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스피드뿐만 아니라 사실 이 생산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들은 효율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얼마나 그 반복되는 작업들을 빨리 할 수 있느냐 뿐만 아니라 그런 프로세스를 얼마나 단축시킬 수 있느냐, 불필요한 부분들을 없앨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도 이 효율적인 측면에서 고려를 해야 될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산성을 스피드와 에피션시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트에서는 우선 그 CA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엔지니어의 숙련도 향상을 하나의 방법론으로 선택했을 때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실제로 그 대부분의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엔지니어가 좀 더 많은 교육을 받고 오랫동안 동일한 업무를 수행을 함으로써 퀄리티가 높아져서 좀 더 생산성이 높아지는 그런 그 방법론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결과들도 어느 정도 구해지고 하지만은 어떤 어려운 점들이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것과 같은 어려운 점들이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사실 엔지니어, 인간이 하는 거기 때문에 생산성 개선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 러닝 커브입니다. 이런 그 숙련된 엔지니어가 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된다라는 거죠. 많은 교육과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사실 대기업의 경우에는 큰 문제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그 부서 변경이 있긴 하지만은 비슷한 업무를 여전히 하기 때문에 그런 생산성의 그 주요한 팩터가 되는 엔지니어 숙련도에 큰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중소기업의 경우는 여전히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이직입니다. 어느 정도 숙련된 엔지니어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직을 하고 나면은 사실 해석의 퀄리티, CA의 퀄리티는 생산성은 갑자기 급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엔지니어의 숙련도 향상만을 가지고 CA의 생산성을 확보하기에는 아직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거고요. 다음 슬라이드에 보여주는 게 그게 과연 진짜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에버딘이라는 리서치 전문 그룹에서 2006년 10월에 결과한 그 리서치 결과입니다. 그래서 차트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지금 현재 치열한 비즈니스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제품 개발을 통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는 시뮬레이션 드리븐 디자인이라고 하는 그 목표를 대부분 선택을 했습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은 CA를 통한 제품 개발만이 살 길이다.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제품 개발을 할 수가 있을 거다. 또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거다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그런 시뮬레이션 드리븐 디자인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그 어려운 점들이 있을 거냐 하는 것들을 설문을 했더니 시간이 모자랄 거다. 혹은 전문가가 모자랄 거다. 그리고 프로덕트가 너무 현상이 복잡해졌다. 그래서 해석 분야가 많아진다. 뭐 이런 것들을 처음에 선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 이걸 실제로 구현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를 확인을 해봤더니 실제로는 첫 번째가 FEA 개념 교육, 두 번째가 소프트웨어 교육, 세 번째가 베스트 프랙티스 선정 및 적용이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이 세 번째의 경우까지도 40% 이상의 답변이 왔습니다. 즉 대부분 절반 이상이라고 하는 게 엔지니어들에 대한 교육, 즉 러닝 커브를 어떻게 단축시키느냐 하는 것들이 지금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CA의 생산성 향상에 있어서도 이런 숙련된 엔지니어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 말고 다른 방법론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자동화가 되겠습니다. 자동화에 있어서는 앞에도 일관성에서도 자동화가 얘기를 나왔죠. 잠깐 얘기가 나왔고요. 표준화 자동화가 얘기가 나왔고 생산성에서도 자동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생산성 개선 효과가 매우 크지만은 현실적으로는 유지보수나 개발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단점을 자동화에는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뒤에 잠깐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CA 생산성 향상 중에 효율이라고 하는 efficiency라고 하는 측면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런 효율 측면에 있어서는 사실은 어떤 그 해석 프로세스를 단축할 수 있는 방법론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리사이클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리사이클이라는 거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 하나가 베스트 프랙티스입니다. 즉 메소드를 재사용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베스트 프랙티스를 재사용함으로써 좀 더 빨리 효율적인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가 데이터하고 모델을 재사용하는 겁니다. CA에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하고 모델이라는 게 결국은 FEM에 근거하게 되면 유한요소 모델이 되겠죠. 사실은 피지컬 테스트에 비해서 굉장히 극대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데이터와 모델이 되겠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피지컬 테스트는 대부분의 테스트를 한 번 수행을 하고 나면은 그 시험편은 더 이상 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CA에서 활용되고 있는 이 모델이나 데이터의 경우는 얼마든지 무궁무진하게 재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재사용할 수 있는 효율을 얼마나 높이느냐 하는 것들이 이 CA의 생산성에 근거하는 효율성을 올리는 그런 하나의 중요한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그 해결책으로는 요즘 얘기하는 커먼 모델이 그 해결책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이시는 거는 CA 생산성의 중요한 리사이클, 특히 데이터하고 모델을 리사이클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데이터하고 모델을 재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솔버 부분입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가 뒷페이지에 잠깐 보여드리겠지만은 해석에 몇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선형 구조 해석 분야, 그리고 충돌 해석 분야, 기타 멀티바디 다이나믹스와 같은 다이나믹스 분야,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각각 해석에 사용되어 있는 수식들도 다르고 이론들도 상당히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델들을 어떻게 재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방법론은 사실은 아직도 풀어야 될 숙제들이 되겠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 있어서는 최근에 실제로 현장에서 그런 니즈도 있기도 하지만 실제로 저희 MSC 소프트웨어와 같은 회사에서 최근에 지향하고 있고 향후에 이 커먼 솔버라고 하는 부분, 커먼 데이터를 쓸 수 있는 커먼 솔버를 어떻게 개발할 거냐, 그리고 연구 개발하고 있는 그런 방향을 가지고 있고 최근에 많은 결과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수년 내에 이 커먼 데이터, 커먼 모델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현실에 적용이 되고 시스템적인 레벨에 대한 해석에서 적용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커먼 데이터 모델에 대한 재사용의 또 하나의 요인이 모델에 대한 재사용뿐만 아니라 각 해석 분야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들을 재활용할 수 있고 그 중간의 데이터들의 연계 과정들에 망실 없이 데이터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 즉 커먼 솔버를 포함한 커먼 CA 인바이러먼트가 결국 CA 생산성을 중에 리사이클, 즉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답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MSC 소프트웨어가 생각하고 있는 MD의 개념입니다. 커먼 솔버. 그래서 실질적으로 CA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커먼 솔버를 쓴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신뢰성이죠. 이 신뢰성은 사실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론 중에 하나가 양질의 솔버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기존에 오랫동안 사용되고 거기에 대해서 신뢰성이 검증받는 솔버들을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 MSC 소프트웨어가 보유하고 있는 수십 년 동안 그 신뢰성이 입증되고 있는 솔버를 하나로 통합하고 있는 작업들이 MD 솔버가 되겠습니다. 멀티바디 다이나믹스의 아담스, 그리고 리니어 스트럭처와 다이나믹스 바이브레이션 쪽에 사용되는 나스란, 그리고 충돌 익스플리시트 코드로 신뢰성 입증받는 다이나, 그리고 임플리시트 논리니어 코드인 마크, 그리고 플루이드 솔리드 인터랙션의 신뢰성을 보장받고 있는 다이트란, 이런 솔버들이 지금 하나로 통합되고 있고 그걸 계속 꾸준히 지금 성숙도를 높여가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커먼 모델도 가능하겠지만은 데이터, 각 분야별로 데이터에 대한 망실을 또 에러를 줄여줄 수 있어서 신뢰성과 생산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으리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커먼 모델이나 데이터를 활용을 하는 그런 그 방법으로서는 솔버도 필요하지만 결국 그 솔버를 활용하는 것은 프리 포스트 프로세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리 포스트 프로세서를 과연 이 커먼 솔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커먼 프리 포스트가 있는데 그게 MSC 저희 제품군은 심 엑스퍼트가 되겠습니다. 심 엑스퍼트가 기본적으로 지원해야 될 건 당연히 MD 솔루션을 지원을 해야 되죠. 저희 MD 솔루션을 지원을 해야 되고 또 하나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될 부분들은 이제 멀티캐드 지원입니다. 당연히 CA는 어떤 형상이라고 하는 걸 물론 프리프로세서 자체 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걸 형상 데이터를 보통 CAD 시스템을 통해서 도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CAD 시스템들을 지원을 해야 되고 보통의 경우에는 시뮬레이션 드리븐 디자인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가져온 CAD 형상을 해석을 통해서 개선하고 그 개선된 형상을 다시 CAD 쪽으로 보내줘야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예전에 일방향 CAD 인터페이스뿐만 아니라 쌍방향 CAD 인터페이스가 필요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이디렉셔널 CAD 인터페이스를 지원을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커먼 UI 심 엑스퍼트에서 지원해야 될 부분들은 CA의 일관성과 생산성을 확보하는 그 방법론 중에 가장 대두되고 있는 게 자동화입니다. 이 자동화를 얼마나 쉽고 빠르게 구현할 수 있을 거냐, 또 쉽게 적용할 수 있을 거냐 하는 것들에 대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게 이 커먼 UI에 가지고 있는 그런 주요한 기능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구축을 하고 있는 것들이 심 엑스퍼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CA의 생산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론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리사이클과 관련된 커먼 CA 인바이러먼트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고요. 사실 나머지 부분들에는 표준화와 자동화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자동화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화에 있어서도 크게 세 가지를 좀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자동화의 첫 번째는 마찬가지로 효율입니다. 사실은 CA도 어떤 해석 결과를 내기 위해서 효율을 극대화해야 되겠지만은 이 자동화에 있어서도 어떤 동일한 자동화를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빨리 저렴한 비용으로 개발을 해야 될 거고 개발된 자동화를 얼마나 잘 쉽게 유지 보수할 거냐, 유지 관리할 수 있을 거냐 하는 부분들이 중요한 팩터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런 에피선시 측면에 있어서 자동화를 어떻게 구현할 거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건이 뭐냐면 하드 코딩입니다. 사실 여태까지의 자동화는 대부분 프로그래밍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CA에 사용되고 있는 프리포스트 프로세서들이 제공하고 있는 자동화 랭귀지들이 있습니다. 이 랭귀지들을 그런 랭귀지를 교육을 받고 오랫동안 숙련된 자동화 개발 엔지니어와 CA 엑스퍼트가 협업을 해가지고 자동화의 디자인을 하고 그런 디자인된 부분들을 하드 코딩을 통해서 자동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드 코딩을 얼마나 줄이느냐가 자동화에 대한 효율성을 얼마나 개선시킬 수 있느냐에 대한 관건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템플릿 빌더와 같은 또 템플릿 사용과 같은 방법론이 답이 될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거는 이제 이펙티브입니다. 이펙티브는 이 자동화를 했을 때 무작정 자동화를 할 게 아니라 자동화를 수행을 해서 얼마나 효과를 볼 거냐. 우리가 CA 프로세스들도 프리 프로세싱, 솔빙, 포스트 프로세싱, 리포팅 이렇게 일반적인 4단계의 프로세스로 구현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4단계의 단계에 대해서 전부 다 자동화할 거냐 아니면은 일부 부분만 자동화를 할 거냐 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일부 부분만 우선 자동화를 해서 효과를 극대화하는 게 자동화에 대한 효과를 좀 더 볼 수 있으리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얘기하고 싶은 건 어댑터빌리티입니다. 사실
자동화에 있어서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그 적용성입니다. 적응성. 사실 그 개발 컨셉이 자동화를 잘 개발을 해놨는데 개발 컨셉이 바뀌어가지고 느닷없이 자동화 만들어 놓은 게 전혀 쓸모없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되는 설계 환경, 변화되는 개발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일반화하고 적응성 있게 자동화를 개발해 나가고 꾸준하게 유지를 할 거냐 하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 부분들은 아직 쉽지 않은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은 여전히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뒤에도 언급을 하겠지만 중장기적인 자동화 로드맵을 통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해결을 해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이런 하드 코딩을 템플릿 빌더를 이용을 해서 좀 더 쉽게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 첫 번째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걸 어떻게 구현하는가를 잠깐 템플릿 빌딩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피스톤에 대한 리니어 스태틱 구조 해석입니다. 이걸 사실은 자동화를 하기 위해서는 해석자가 어떤 프로세스를 설명을 하고 그 프로세스를 프리프로세서의 자동화 랭귀지를 알고 있는 엔지니어가 그걸 개발을 해서 적용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자동화, 이런 간단한 해석에 대한 자동화는 해석 담당자가 쉽게 매크로로 레코딩을 해가지고 자동화를 구현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내가 레코딩할 자동화 매크로를 어디다 저장할 거냐 하는 부분들을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크로 레코딩을 지금 심엑스펄트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레코딩을 하게 되면은 레코딩된 모든 내용들이 모든 액션들이 실제로 자동화 매크로로 이제 저장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CAD 데이터를 임포트를 해가지고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메쉬를 나눈 겁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필요한 옵션들은 해석자가 선정을 하게 되겠죠. 만약 이 해석을 하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고급 하이 퀄리티고 베스트 프랙티스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바로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 베스트 프랙티스를 캡처링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템플릿, 지금 현재는 이제 매크로가 되겠는데 매크로는 다른 사람들이 재활용을 쉽게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아까 제가 양질의 데이터를 하기 위해서는 밸리데이션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모델 밸리데이션. 지금 보시는 게 이제 모델 밸리데이션 과정에 일부러 지금 표현하고 있는 모델 퀄리티들에 대한 평가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지금 모델 퀄리티 체크가 끝나고 나면은 재료에 대한 물성치를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사용자가 입력할 수도 있지만은 필요하다면은 머티리얼 DB를 구축해서 활용할 수 있는 템플릿을 집어넣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머티리얼 DB를 활용하는 매크로를 이 중간에 끼워 넣게 되면은 지정하는 DB를 지정하게 되면은 쉽게 머티리얼 DB를 활용할 수 있고 표준화된 머티리얼을 해석자가 공용으로 쓸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메시가 끝나고 프로퍼티 지정이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지정된 프로퍼티에 대해서 이제 경계 조건들을 지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속 조건을 지금 커넥팅 핀에 연결되는 부분들을 이제 구속을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부분들을 사용자가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지금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자동으로 기록되고 저장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매크로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의 밸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쉬운 자동화의 밸류가 있지만은 또 하나는 해석 프로세스에 대한 모든 것들을 기록하는 문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 프로세스에 대해서 어떤 쉬운 문서화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이 매크로를 통해서 적용할 수도 있으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지금 구속 조건 입력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하중 조건을 입력을 하고, 그리고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솔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빙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이제 그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석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뭐 해석 결과에 대한 이미지 플롯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일련의 과정들, 모든 과정들에 대해서 진행을 한 그런 과정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레코딩된 템플릿에 대해서는 그 매크로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는 쉽게 불러다가 그 매크로를 재활용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여줄 지금 데모 동영상은 이전에 만들었던 피스톤의 스태틱 해석을 하는 템플릿을 매크로로 레코딩을 했는데 그걸 읽어드려 가지고 재활용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템플릿 빌더 화면에서 에디트를 할 수 있도록 지금 보여주는 그런 화면을, 템플릿 빌더 일부 화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지금 보시는 거는 지금 이전에 만들었던 그 템플릿에서 그대로 지금 스텝 바이 스텝으로 계속 진행하면서 필요한 조건들을 사용자가 입력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그 템플릿의 구동 방법에 있어서도 매치 모드가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느 정도 해석에 대해 이해도가 있는 사람들은 진행하는 중간중간에 사용자가 인터랙티브하게 필요한 조건들을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도 두 개를 다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이 많이 흘렀는데 메시까지 자동으로 진행이 됐네요. 진행된 메시에 대해서 지금 필요한 물성치 입력을 하는 과정을 보고 있고요. 입력된 물성치가 완료가 되면 당연히 이전에 그 레코드 했던 것처럼 필요한 그 구속 조건 그리고 구속 조건에 대해서 또 하중 조건에 대한 부분들을 입력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은 뭐 이전에 지정했던 값들이 이미 그 레코드가 다 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뭐 변경을 하거나 할 필요가 없게 진행을 할 수도 있지만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이런 구속 조건이나 아니면 이런 그 하중 조건의 경우에는 위치를 봐가면서 사용자가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지정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 지정에 대해서 필요하다면은 별도의 UI를 추가로 입력을 해서 사용자가 어디를 선정을 해야 되는지 하는 헬프 기능들은 템플릿 빌더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추가로 입력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템플릿 빌더 사용에 대해서 해석자들이 어느 정도 익숙해져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구속 조건이 또 하중 조건이 입력하는 부분들이 완료가 됐고요. 완료된 부분들은 당연히 이제 해석을 수행을 하고 결과 파일을 어태치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나스란의 결과 파일 XDB 파일을 읽어드리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XDB 파일을 결과를 읽어드리고 나면은 그 지난번에 만들었던 템플릿대로 변형 형태 그리고 응력에 대한 분포, 애니메이션을 생성하는 것까지 지금 진행하고 하는 것들이 지금 이제 진행하는 내용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두 번째 동영상까지 템플릿을 만들고 바로 재활용하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템플릿은 어떻게 보면 해석자 입장에서 해석 노트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쉽게 개발을 쉽게 할 수 있는 템플릿 빌더라는 그런 기능들을 활용해서 쉽게 개발을 자동화를 수행을 하는 것들이 이 자동화의 또 하나의 핵심 요인이 되겠고요. 그 두 번째는 워크플로우별 자동화를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CA라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아까도 계속 언급하고 있지만은 여러 단계의 업무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이 프로세스마다에 과연 전부 다 자동화를 할 거냐? 그거는 한번쯤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모든 프로세스, CA 프로세스, 일반적인 프로세스에 대해서 과연 정말 자동화 특성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보통 CAD에서부터 출발하게 되면은 해석용 형상 생성을 위해서 CAD 클리닝 작업이라든가 또 미드플레인이라든가 네이티브 CAD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런 업무들을 수행하는 게 과정이 되겠는데, 사실은 이런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CA 엔지니어들이 가장 고민하고 가장 자동화를 했으면 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은 실제로 여기에 적응성에 아주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형상에 대한 디자인 컨셉이 조금이라도 바뀌면 형상이 쉽게 바뀝니다. 그래서 고생해서 개발해 놓은 자동화 툴이라고 하는 놈이 전혀 쓸모없는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 형상에 대해서 뭐 클리닝을 하거나 그 다음 단계는 메신과 같은 부분들까지는 사실은 쉽게 한꺼번에 풀리 자동화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그 어렵고, 나중에 물론 자동화가 됐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유지보수나 꾸준하게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문제점들을 포함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 심각한 고민을 하고 단계적으로 자동화를 추진하고 순차적으로 자동화를 추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시스템 해석의 경우에 필요한 어셈블리입니다. 어셈블리의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웰딩이나 볼트나 뭐 기타 조인트들에 대한 패스트너나 이런 부분들이 있게 되겠는데, 이런 어셈블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커넥션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쉽게 자동화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자동화의 그 성능도 좋고 또 적응성도 어느 정도 유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셈블리에 대한 자동화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잡 셋업, 다시 얘기하면은 해석 옵션의 셋업이라든가 또 기타 그 하중 조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솔빙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사실은 해석자들이 고민하고 있는 그렇게 많이 업무가 많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해석 그 자동화에 대해서 생산성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은 충분히 자동화를 해서 밸류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밑에 있는 키 리절트 익스트랙트하고 리포팅 부분입니다. 사실은 자동화에 있어서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가장 먼저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분야가 이 부분입니다. 키 리절트 익스트랙트, 우리가 해석의 결과로 분석하기 위한 결과로 이미지라든가 그래프라든가 어떤 밸류를 뽑아내는 과정들입니다. 그리고 리포팅, 어떤 그렇게 뽑아진 리포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고서로 작성하는 부분들인데, 조금만 표준화를 하게 되면은 해석 결과들을 추출을 하고 리포팅하는 부분들은 적응성, 그 변화도 그렇게 크지를 않고 사실은 형상에 대한 이펙트도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자동화에 대한 효과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장 먼저 자동화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될 부분이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그 각 단계별 자동화에 대해서 언급을 했지만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전체 워크플로우를 한꺼번에 자동화할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가장 효과를 볼 수 있는 단계부터 프로세스부터 자동화를 해서 순차적으로 자동화를 해 나가는 게 이 자동화에 대해서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모델 밸리데이션에 대한 프리 프로세싱 중에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메싱이나 캐드 클리닝 쪽에 대한 작업은 자동화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자동화를 하더라도 계속 꾸준한 사용이 쉽지 않다라는 것들은 여태까지 많이 봐왔고 앞으로 좀 개선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사실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자동화 부분보다는 소프트웨어의 기능 개선이 더 우선돼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그 메시나 클리닝 캐드 클리닝과 같은 그런 자동화 부분은 빼고요. 뒤에 보면은 나머지 부분들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이제 모델 밸리데이션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Checks using a template process. So I'm going to start by actually loading up the template. And you see here, can actually execute the template step by step.
or do it in a full automated mode. There's also ways to actually execute a template using the tree view, and some actions can also capture snapshots as you go. So I can show you a demonstration here by doing a few step-by-steps, and then we'll let it run all throughout the different checks that the template allows to perform. By executing the first action, which actually brings up the standard GUI, where we specify the Nastran run directory and the fan validation report where the actual report will be generated in. This is the report directory where all the files will be captured and stored, so it's easy. So going back to the template, we need to specify Nastran run directories, some pictures, and basic standard report images. And so I will refrain from doing the submit to Nastran here so that the demonstration is not too long, but we'll certainly ask for reporting boundary condition set tables by specifying the basic boundary condition of the model, picking from the model browser. And we'll generate model views. We have a nice view here that actually shows the aircraft wing in a nice standard plot. We'll also generate a mass summary based on the parts in a model. Parts are actually based on property in this model, but it could vary from model to model. We'll also perform some quality checks. Quality checks could be index plots, giving you an idea about the quality of certain elements. Magenta elements in SimExpert are usually failed elements or very bad warpage or skewed elements. Also perform fan features and free edges plot, which is very good to verify if the model has been equivalence properly before submitting to Nastran. We'll do shell thickness plots to verify also if the thickness are not actually showing some hotspot where wrong thickness has been inserted, so it's very good for reviewing that also. Verifying check spring lengths. This model does not contain any. I'll leave it on anyways. It just tells that there's none in this model. We'll then perform some standard Nastran verification. In this case, we'll perform a static check. 1G, X, Y, and Z, and then we review the total boundary condition loads that is equal to the actual mass of the model, and we'll generate some static views with this. We'll verify that the max ratio and epsilon values are less than the standard values that we recommend people to use. Also the O load to the actual weight to make sure that what comes in goes out when you apply 1G to the model. And we'll perform a, just to make it quick, we'll just perform a free modal conditioning, reporting 7 free modes, and we'll add to this the ground check and a equilibrium check to make sure that there's no mechanism in the model. We'll also verify that the last rigid body mode has a fairly small value. It's a close to 0 value compared to the actual 7th mode, which is the first elastic mode. And we'll then perform a standard modal analysis summary as a quick reference, just to show you that this report does a fairly good job in terms of identifying global to local modes compared to looking into the FO6. So we'll do a few step-by-step actions where you see actually here the hotspot move from the GUI to the model image choice logical option, and we did ask for model images, so it's going to go and set the graphics display to reset the views. And then we're going to be capturing standard isometric views from SimExpert and also some user-defined views. So you see here this window can also capture different states for large templates, pretty useful. And this actual capture is independent viewport where you can actually control the display a little bit like a VRML file. So it's pretty useful, especially when the template, in this case it's a fairly large template, so you could track the progress of the template and through visuals of the model as you go in. So let's remove this from the view here for demonstration purposes and just go back to the regular view. Okay, I'm just going to resize this window here a little bit. And so you see we can run views, the template from action by action, but then we can also run it as a full streamlined process. The XYZ, so we're doing a deform plot and a fringe von Mises plot as a reference. People sometimes likely did the free check based on the results, and we see here from the front-end GUI that we have all pass criteria except for the modal check, which is fail. So we can then go to the actual report and review why it has failed. So the template has run. It's done. We can go now and open up the report. If I open up the actual report directory and I capture all the elements, you see that within a few seconds, under a minute, it generated 121 objects. Just to capture all these images is actually time consuming and is very expedited when using a template process, and you can appreciate the way that the report has been built. So we have a left-hand table of content which is dynamically color-coded with the executive summary. So we have green for its executive summary title is also red when there's at least one red item there. The report also echoes all the user inputs, so if you're passing that PDF to somebody else in a static format, you can review that all the standard values for max ratio or epsilon and so on, what values were defined as criteria for pass or fail. That's also very useful when you're doing that in a static mode review where you don't have access to the pre and post processor or Nastran results. And then the report contains all the standard
isometric views, and every user-defined views will be also added at the end. So if you have specific views, zoom in, you can certainly add them there and we'll capture that automatically. Boundary condition set report. It's pretty good when you interface substructures to a higher level system. It actually echoes back all the nodes at a boundary condition, the reference local corner system of these nodes and their displacement sets, the degrees of freedom that were fixed, and their position in space. Good for ICD and also verifying design interfacing. Weight summary. In this case, we had a weight per part, so we have the total mass. We had a criteria here of being about above 100 pounds, 100 kilos in this case. So there was a dummy criteria, but it passed. Then we have the quality index views. Again, just to easily identify if there's some bad or skewed elements here, and if you're happy with it, then you can move on or go back and make some mesh healing with some expert. We have free edges views, a wireframe side by side, so you can refer if this edge actually makes sense to have an edge there, or and refer quickly if the model is good or not. Element shell thickness, all the same thickness in this case. Spring length, so there's no CLAS or no C-bush in this model, so no issues here. Then we start looking into the more Nastran specific checks. In this case, it's a 1G, X, Y, and Z. We echo back the epsilon and max ratio. These values, you'd have to dig them by eye through the FO6 file. So here we summarize that in that summary table, which is more pleasing to the eye, I find, than looking in the FO6. So the epsilon criteria, max ratio criteria for each of those 1G static load and X, Y, and Z. These values are actually things that when people have issues and calling back our tech support, we actually ask them to look for those values to start from debugging the model. Here we echo back the grid point weight table, which is also copied directly from the FO6 here, so you don't have to go and look in the FO6. It's brought back here, so you can refer to that. So it's 4,000 kilograms. And the SPC force resultant and the O-load resultant is actually equal within a few fraction of a percent. So we have a pass criteria for static checks. If we go to the free, we also echo back, as we've seen, the captures of all the static plots using our nice reference view of the model. Then we look into the free check. We looked at the 6 rigid body modes, contains 100% of the effective mass, and it does a breakdown here of what was the ratio of the last rigid body mode to the actual first elastic mode, and that criteria was less than 1 over 10,000, so we have a pass criteria here. This effective mass summary is good and useful for rigid body modes like this, but also for modal analysis summary, where we can easily identify direction where we have eye effective mass, and also easily identify where our driver mode is located. In this case, we had a criteria, so another check which is pretty useful is for this template is that, for instance, here we might have, well, missed the param weight mass, for instance. So we'd have a 386.4 factor potentially here. So that's echoed back, or at least traceable from that perspective very easily. So there's something fishy with having such a small frequency where our requirements is actually greater than 10 hertz. So then you can go back easily and check the model and resubmit. And you've seen the time it takes. That model will take probably like 2 or 3 minutes more just to run the Nastran simulations. And also standard ASCII output from SimExpert as traceability here for verification of elements. Quality is also echoed for.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건 항공기 윙에 대한 부분들이 되겠는데, 모델 밸리데이션은 그 사례로 보면은 모델 자체, 모델 퀄리티에 대한 체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모델이 어떻게 구성됐는가라고 하는 모델에 대한 체크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 일부 국내 회사에 적용되고 있지만은 모델 자체를 간단한 FE 런을 통해서 크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밸리데이션하는 그런 과정들이 이런 모델 밸리데이션에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의하는 부분들을 지금 UI로 이제 꾸며놓은 그 자동화의 사례가 되겠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모델 밸리데이션이 완료가 되고 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건 이제 뭐 그 항공기, 굉장히 큰 항공기 회사라 자동화에 대한 그 밸리데이션 결과를 보고서를 HTML로 작성을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데모는 자동차 BIW 모델에 대한 모델 밸리데이션 과정에 대한 템플릿 실행하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이전에도 언급이 됐지만은 모델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모델 퀄리티, FE 모델 퀄리티뿐만 아니라 실제로 나스란을 돌려가지고 테스트런을 돌려서 거기에 관련된 FE 런 체크를 하는 그런 과정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모델 퀄리티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델링 과정에서 이런 시스템의 경우에 있어서는 특히 커넥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체크가 필수적인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일련의 과정들이 지금 이 템플릿 안에 그런 노하우가 녹아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과정들은 일반적인 템플릿 레코딩 정도 수준보다는 약간 수준이 높은 과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 모델 퀄리티 체크에 대한 그 모델 런을 해가지고 낯선 런을 해가지고 모델 퀄리티를 체크하는 그런 수준 이전에 기본적인 모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메시 퀄리티라든가 또 기타 메시의 종류 또 커넥션에 대한 정보들 이런 정보들에 대해서 체크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 보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진행되는 거는 이제 모델들에 대해서 필요한 런을 한다거나 낯선 런을 해가지고 하는 과정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프렌즈는 모델들의 메시 퀄리티라든가 이런 것들을 프렌즈 플러스 통해 가지고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그 내용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네요. 그리고 이게 끝나고 나면은 필요하다는 그 여러 가지 그 엘리멘트 프리 엣지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도 뒤에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모델 퀄리티들에 대해서 또 FE-런을 통한 체크한 내용들은 나중에 필요에 의한 다른 사람들의 리뷰라든가 또 모델에 대한 검증, 문서 관리 차원에서 별도의 리포트 형식으로 저장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이번 템플릿의 경우에는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수행한 결과가 웹에서 바로 검색해서 볼 수 있는 HTML 형식으로 쓰여진 그런 형태가 저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프리 엣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여러 가지 뷰에 대해서 미리 픽스된 뷰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이전에 템플릿 런에 대해서 인터랙티브하게 돌리거나 배치하게 돌리는 방법이 있다고 했는데 이 인터랙티브나 배치에 대해서는 배치는 처음에 모든 게 결정하지만 인터랙티브의 경우는 필요한 부분들은 배치런 중간중간에 진행을 할 수도 있다. 그런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퀄리티 체크한 모든 내용들은 아까 HTML에 저장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모든 것들이 저장된 결과들은 지금 보시면 화면들, 그 이미지 캡처라든가 이런 것들이 HTML 안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되는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결과는 FE-런, 낯선 런을 해가지고 기본적인 무한 모드 해석을 해서 모델의 퀄리티, 메시 퀄리티가 아니라 실제로 시스템에 대해서 구성되어 있는 파트에 대한 머티리얼, 프로퍼티 정보들이나 혹은 특히 연결점들에 대한 정보들이 제대로 들어갔는지를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FE-런을 통한 모델 체크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런이 끝나게 되면 최종적으로 리포트 형태로 출력을 하죠. 출력은 HTML로 출력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스트 프로세싱 과정이라 좀 시간들이 좀 진행되네요. 이런 일련의 작업들이 거의 완료가 돼가는데, 완료가 되고 나면은, 이 결과들이 HTML 형식으로 저장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오버롤하게 볼 수 있는 메뉴가 잠깐 뜬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솔빙에 대해서도 최근 들어서
DOE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관심이 많은데 어쨌든 멀티런에 대한 자동화가 지금 보여준 사례로 준비가 되어 있죠. 지금 보실 데모는 멀티런 템플릿에 대한 데모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DOE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초가 되는 그런 그 해석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에 대한 서페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메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메쉬 퀄리티에 대한 리포트 하는 것만 지금 적용해서 사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지금 메쉬 퀄리티 체크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하는 걸 수행을 했지만은 여기 입력하는 값들을 여러 개의 값들을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을 해서 수행을 하게 되면은 메쉬 퀄리티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해석이라든가 또 하중의 값의 변화라든가 하중 위치의 변화라든가 이런 모든 그 내용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데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행 과정은 시간이 좀 더 걸리지만은 시간 관계상 조금 진행 과정이 좀 많이 생략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석을 했더니 테스트를 해봤더니 그 결과가 지금 메쉬 사이즈를 변경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퀄리티 체크에 대한 결과들을 지금 아웃풋으로 지금 보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템플릿 자체는 굉장히 단순한 내용이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 캡처라든가 또 이미지 자체를 뷰잉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템플릿 자체 빌더라든가 이런 부분에 에디트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리포트 자동화입니다. 이 리포트 자동화는 지금 보시는 거는 키 리절트를 추출을 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자동으로 리포트까지 표준화된 리포트까지 작성하는 그 일련의 과정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는 해석 결과를 추출을 하고 최종적으로 보고서까지 작성을 하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최근 들어서 많이 쓰고 있는 HTML이라든가 아니면은 워드 파일이라든가 파워포인트 파일 형식을 지원할 수 있는 기능들이 이제 제공돼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보실 데모 동영상은 그 보고서 해석 리포트 제너레이션 하는 보고서 자동 생성하는 그런 그 템플릿에 대한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해석자들이 가장 그 시간적으로 많이 허비한다는 느낌을 받는 부분이 바로 이 보고서 생성을 할 때 주 이미지 생성이라든가 동영상이라든가 혹은 기타 필요한 작업들에 대한 반복 업무가 그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요. 그러한 작업 시간들을 많이 줄이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 해석에 관련된 보고서 포맷, 표준화된 그 형식에 맞춰서 보고서들을 생성을 해서 누가 봐도 보고서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쉽게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일관성 있는 해석 결과 보고서를 생성하는 그런 그 하나의 예가 될 템플릿이 되겠습니다. 필요한 그룹핑이라든가 또 결과 보고에 필요한 뷰에 대한 그런 캡처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중간중간에 필요하면 사용자가 원하는 사이드 뷰라든가 원하는 뷰포인트에 맞춰가지고 그 셋업을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다 보면은 물론 표준화된 뷰포인트가 있을 수 있고 또 일부는 사용자가 가장 해석 결과를 분석하면서 가장 확실하게 명확하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뷰포인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간에 사용자가 인터랙티브하게 지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포함한 템플릿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이미지 파일들은 확장자가 XML 파일 형태로 출력을 해서 워드 파일, MS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파일의 일정한 형식 파일은 DOT 파일에 연결을 해가지고 보고서 형식을 만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그 보고서는 쉽게 마이크로소프트의 워드 파일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저장을 할 수도 있고
저장 과정에서 사용자가 엔지니어링 코멘트, 즉 해석 결과 분석에 대해서 필요한 추가적인 의견이라든가 분석 결과들을 저장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워드에서 XML 파일을 DOT를 기반으로 읽어드려서 지금 화면에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동화의 마지막 이슈인 자동화에 대해서 이제 중장기적인 자동화 로드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자동화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경우에 자동화가 이루어지면은 한 번에 모든 해석들을 누구나가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동화를 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에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자동화의 자체에서도 어떤 리비전 관리 혹은 라이프 사이클의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어떤 완성된 자동화를 구축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자동화를 통해 가지고 성숙도를 올려서 최종적으로는 어느 정도 적응성도 갖추고 있고 일반화된 그리고 누구나 쉽게 인더스트리 날리지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자동화로 가는 게 큰 시행착오 없이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자동화를 구축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론은 아까 제가 사례로 보여드린 매크로 레코드 플레이 기능을 이용한 익스피리언스, 즉 경험 많은 CA 엔지니어가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템플릿 개발, 그리고 그 템플릿을 조금 더 보완을 해가지고 물론 이것도 해석자가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템플릿 빌더의 기능이 포함이 돼 있어야 되겠지만은 템플릿 빌더로 에디팅을 해서 일부의 추가 액션이라든가 밸리데이션이라든가 일부 피킹에 대한 옵션 정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쉽게 또 일부 가이드를 할 수 있는 그런 템플릿으로 발전시키는 거. 이 경우에는 주 사용자가 CA 비기너가 되겠죠. 어느 정도 CA 컨셉은 알고 있겠지만은 CA에 처음 접근하는 그런 엔지니어들, 어떤 프로세스에 처음 접근하는 엔지니어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템플릿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저는 CA 엔지니어가 활용해야 된다, 개발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 다음에는 이제 풀리 오토메이티드 된 템플릿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꼭 CA 엔지니어가 아니더라도 디자인 엔지니어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굉장히 표준화된 자동화까지 발전시키는 완전 자동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별도의 개발자가 지원을 해줘야 될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지막으로 CA에 대해서 신뢰성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방법론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마지막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CA 신뢰성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일관성, 특히 신뢰성에서 일관성과 정확성, 정확도, 그리고 생산성에서는 스피드와 효율성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리사이클과 자동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리사이클에 대해서는 커먼 CA 인바이러먼트 구축, 그리고 자동화에 대해서는 쉽고 빠른 자동화, 그리고 단계별 자동화, 그리고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자동화에 대한 방법론들이 좀 더 신뢰성과 생산성 있는 CA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답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을 마치고 말로 이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제 발표 도중에 있었던 중간 질문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자가 설명을 주셨는데 한국화학시험연구원의 정혁주임 연구원분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 내용은 생산성 향상이라면 설계 단계의 프리프로세서와의 연계성 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MSC 제품과는 다르게 일반 설계 CAD 단계에서부터 해석 모듈까지 하나로 된 예를 들면 NX 혹은 카티아 등 프로그램보다 더 해석 유저가 편하게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저희 MSC 제품 중에서도 CA 베이스의 어떤 프리포스트 프로세서뿐만 아니라 CAD 베이스의 프로세스에 대한 그런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CAD 카티아 베이스에서 활용할 수 있는 CA 툴이 있습니다. 심 디자이너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는 해석 저희 MSC 제품군인 나스란 마크 아담스를
카티아에서 구동할 수 있고 어느 정도 레벨은 복잡한 레벨이 아닌 어느 정도 보편화된 일반적인 해석 수준 정도에 대해서는 적응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은 이런 심 디자이너를 저희가 기술 지원할 때 가장 어려운 점들이 뭐냐면은 이 설계 툴을 가지고 쓰시는 분들은 대부분 개발과 해석을 병행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개발에 좀 그 설계에 좀 치우쳐서 일을 하다 보면은 한 1개월쯤 지나서 동일한 질문, 동일한 해석을 하고 있는데 다시 또 기술 지원을 해야 됩니다. 바로 이런 점들 때문에 사실은 쉽게 그 CAD 툴에서 사용하고 있는 CA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쉽게 접근할 수는 있지만은 꾸준하게 그 기능이라든가 또 어떤 기술의 발전을 하는 데서는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사용하는 컨셉은 심 엑스퍼트에서 사용하는 아까 템플릿을 빌딩을 해가지고 그 템플릿을 심 디자이너에서 바로 그대로 구현을 할 수 있는, 다시 얘기하면 해석 프로세스의 셋업은 해석 전문가가 해주고 전문가가 만들어진 그런 그 베스트 프랙티스를 설계 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접근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는 삼성전자의 이동진 책임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CA 신뢰성 향상을 위해선 모델링 정확도와 물성치, 경계 조건, 하중 입력 조건 등이 보다 정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언급을 했던 부분들인 것 같고요. 비선형 물성치의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모든 회사가 재료 물성 테스트 담당 부서와 인프라를 구축해야 된다는 건 부담인데 현실적으로 경제적으로 잘하는 노하우가 있다면 이 부분은 뭐 제가 그런 노하우가 있는 건 아닌데 제 바람은 있습니다. 사실은 그 대부분의 메탈 계열은 포스코 쪽에서도 많이 생산을 하고 있죠. 그리고 포스코도 저희 회사의 메인 유저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포스코에 계시는 연구소에 가서 자꾸 부탁드리는 게 그런 재료 데이터 DB를 좀 만들어서 좀 제공을 좀 해달라. 사실 그게 제일 빨리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될 테고요. 그나마 이제 차선책이라고 하는 거는 제 생각에는 그 재료를 공급하는 업체들에다가 필요한 재료 시험 결과들을 의뢰를 해서 그 소위 말해 제공받는 게 가장 그 쉽게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게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인데요. 자동화 부분의 실용성은 표준화라고 하셨는데 과연 표준화 시행 시 실행 기간이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요거는 뭐 제가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지만은 어쨌든 이 부분은 표준화하고자 하는 대상 프로세스가 어떠냐,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그 표준화를 시행할 수 있는 실행 기간의 그 결과는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 표준화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들은 또 하나는 사실은 그 조직 간의 문제도 이 안에 포함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이 표준화에 있어서는 개인적인 성향도 있지만은 조직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부분들이 이 표준화의 관건이 됩니다. 사실은 그런 조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자동화를 선택하는 또 하나 요인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남았나요? 지금 한 2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LG전자의 강지훈 선임께서 질문하신 겁니다. 자주 변하는 구조에 대해서 템플릿을 적용할 방법은 무엇인지요? 사실 제가 얘기한 거지만은 자주 변하는 형상이겠죠. 형상에 대해서 템플릿 적용하는 방법 사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자동화 해달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CA를 도입하자마자 설계 반복과 현물 실험을 없애기를 원하는 기업에 CA를 정착시킬 노하우는 없는지요? 이 부분은 사실은 그 대부분의 CA 도입하는 회사에서 바라는 겁니다. 하지만은 실제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답은 CA 제공 업체와 서비스 계약을 같이 맺어서 한꺼번에 어떤 그 자동화를 우선적으로 베스트 프랙티스와 서비스를 동시에 추진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대략 거의 마무리된 것 같은데요. 이상으로 오늘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들어주신 분 감사드립니다.